내가 응원하는 마음과 그렇지만 내가 이 산업에 그런 부조리한 면에 또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에 내가 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본인이 여성이고 이 말을 내뱉는 주체가 여성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이 말을 들으면 모욕적이란 걸 알고 있어서 내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불매를 한다거나 그냥 무조건 감싸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라도 비판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서울산 26살 로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K-pop 좋아했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25살 채채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K-팝도 좋아했었고 또 뮤지컬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또 피겨도 좋아하고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여전히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좋아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K-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헝이고요. 21살입니다. 저도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돌을 좋아해왔고 현재도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모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정도로 좀 과도한 수준의 본인의 절차를 겪었었던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심각한 정보 확인을 요구받은 적이 딱히 없었는데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엄격한 검사를 당할까봐 스스로 늦게 들어갔었거든요. 입장을 일부러 마감 10분 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사전 녹화를 갈 때는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폰 번호를 확인하고 또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하고 앱 내 멜론 스트리밍 앱 내 제 본인 인증 여부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정보 확인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얼굴을 확인하더니 다르니까 이제 주민번호 얘기해봐라, 주소 얘기해봐라, 전화번호 얘기해봐라 하고 전화번호 얘기하라고 해서 전화해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연에 입장을 해서도 이게 약간 기분도 나쁘고 좀 집중이 안 되고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때 CQ나 그 검사하는 이런 사람들 풍분이 어떠나요? 친구들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면 막 엄청 덩치가 큰 남자 이렇게 경호업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되게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불거졌던 게 데이식스 팬미팅이었잖아요. 트와이스도 콘서트가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식스랑 트와이스는 소속사도 똑같고, 근데 트와이스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남성 팬들이 좀 비율이 높고, 근데 트와이스 콘서트에서는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가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그런 문제가 정말 빗발치는 게, 그러면 남성 팬이랑 여성 팬들에게 좀 젠더로서 좀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명백히 이건 젠더적으로 차별이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성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 팬이 많은 공간에 있었는데 한 번씩 뭐 연합 콘서트나 약간 그런 좀 축제나 약간 이런 데 가면 여성 아이돌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행사들을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보면 그 시큐리티 업체 직원들이 여자 팬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 여자 팬들을 대하는 태도와 막 덩치도 좋고 막 이런 그런 남성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거가 그 본인 확인의 그 온도차에서도 명백히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똑같이 여성 팬과 남성 팬이 똑같이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걸렸다라고 해도 여성 팬들한테는 막 반말로 막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한다던가 와서 막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티켓을 찍고 막 굉장히 과도하게 그렇게 제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 팬들한테는 일단
그렇게까지 반말을 하지도 않고요. 남성 팬들을 어느 정도 찍어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시큐리티 업체 직원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는 게 어떻게 디폴트로 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본 공연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는 티켓이 이름이 있어도 뭐 본인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양도를 받는다거나 해도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대만은 아이돌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부수적인 이벤트도 같이 하는데 그런 이벤트를 만약에 한국에서 했다고 치면 정말 엄청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을 법한데 제가 그때 사진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서 아이돌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뭐 여권을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팔찌 수령만 제대로 하면 바로 그냥 입장되고 입장하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좀 되게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아예 안 거칠 때 낯섦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소위 말로 뭐 딴따라 혹은 이제 어쨌든 약간 그런 인식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인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발점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이 사회의 어떤 권력 관계가 그렇게 표출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라든지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실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이슈로 들어오게 되면 여성 혹은 뭐 그런 좀 차별적인 시각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10대, 20대가 주도했던 그런 팬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 사회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적인 시각이라는 것들이 문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장르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은 전화번호 뒷자리만 알려주면 그 직원분들이 그냥 바로 티켓을 주시고 그리고 되게 막 그 누구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되게 나를 관객으로 대해준다 이렇게 나를 소비자로서 어쨌든 정당하게 대우해준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느껴져서 공연을 볼 때도 그렇게 불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기획사에서 기획사 내에 있는 아이돌 팬의 충성도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도를 따지는 산업에서는 그럼 팬들의 충성도가 곧 돈이고 무조건 따라줄 것을 아니까 일부러 더 심하게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K-팝 씬이 어느 순간인가 그 팬들이 희생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게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성애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맺는데 더 집착하게 되는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K-팝 씬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한 형식의 관계성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적인 것 같고 저는 그게 그 팬들 개인의 어떤 내가 뭐 어미새지 내가 우리 뭐 아들처럼 내 아이돌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개인의 이런 마인드가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K-팝 씬이 K-팝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 심화라든지 이 어떤 독특한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부분이 팬들 개인을 그렇게 약간 구조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연령대가 K-팝에서는 현저하게 낮아진 거를 알 수 있어요. 10대 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 이런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장르에 비해 여성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다가 나이까지 어리니까 K-팝엔 특히 이제 어린 여자들이 많은데 요즘은 트로트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좀 되게 존중해주시고 친절하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여자들이 많은 케이팝에서 조금 더 그게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체구가 작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로나 되게 약자에 위치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젠더 위계가 자연스럽게 그 팬덤 문화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K-팝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10대 주도의 어떤 목소리 내기, 그리고 10대가 소비 주체가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사실은 K-팝의 시작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시선이 10대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이고 좋아하는 스타를 일종의 따라다닌다라는 부분에 대한 뭐 기성세대나 학교나 가정에서의 어떤 좀 비판적인 시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K-팝의 주요 팬은 이제 지금 뭐 90년대 후반부터 2025년도까지 와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10대가 유입되는 혹은 20대가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기획사 혹은 뭐 그 외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주체들은 또 계속적으로 기성세대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10대나 20대를 바라보는 시선, 거기에 이제 여성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서만 생각하거나 대중문화 생산 주체로서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각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이 영역이 조금은 좀 두껍게 읽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의 산업 특성 자체가 일단 보여지는 거 위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돌이란 사람 자체의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것 같아요. 아이돌 산업에서는 그 외모 관리가 곧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또 여성 아이돌에게 더 촘촘하고 더 세부적으로 다 그리고 몸을 거의 조각 내듯이 이렇게 나노 단위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만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그것을 보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어린 여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 아이돌들을 보면서 물론 그 아이돌들이 뭔가 되게 막 자신감 있고 주체적이고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 아이들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뭔가 그런 비주얼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마른 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자신들에게까지 내면화해서 아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내가 별로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에게 그런 기형적인 것을 내면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대학에서도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돌들의 모습을 오래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한 외모 평가를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아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약간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 자주 나오는 가사의 내용이 나는 뭐 나대로 멋져 이런 내용이 많은데 하지만 보면 엄청나게 사실은 만들어지고 꾸며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난 왜 저렇게 생기지 못했지? 왜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고 이쁘고 싶고 뭐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뭐 어떻고 막 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게 뭐 20대가 돼서도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어디를 고치고 뭐 누구처럼 닮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게 어린 아이들한테도 심각하고 그냥 10대, 20대, 30대까지도 영향이 여자분들에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라 멀비나 이런 영화를 소재로 해서 분석했던 많은 그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시선이잖아요.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그 여성의 몸이라는 것들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것 같아요. 그 몸에 대한 시선이
이라는 것들인데 특히나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몸이라는 것 자체를 감시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라는 방식으로 계속 인식하게 만드는 게 사실 미디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돌에 대한 검열, 감시 이런 것들이 특히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여성 아이돌하고 남성 아이돌의 안무 같은 거에서도 되게 많은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트월킹이라든지 굉장히 막 바닥을 막 많이 쓴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좀 성적인 행위와 굉장히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무들을 여성 아이돌 그런 그룹의 안무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속옷끈을 이용해서 막 그런 하는 안무가 수정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여성 아이돌들의 경우에는 크롭티는 뭐 기본이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상이랑 그런 안무에서 굉장한 성별 위계를 그냥 당장 그냥 음악 방송만 틀어도 바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행사가 이제 워터밤에서 의상이 차이가 솔직히 말하면 의상 자체로 보면은 여자 아이돌은 위에 속옷을 입고 남자 아이돌은 상의 탈의를 하기 때문에 노출된 면적으로만 보면 남자 아이돌이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 노출 자체는 하지만 이 남자 아이돌이 그냥 몸이 좋다 이러고 많은데 이제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살이 쪘네, 뭐 수술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워터밤 여신이 누구고 뭐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소비되는 방식에서 진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육성하는 기획사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대중이든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이제 미디어에 노출돼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의 전문성을 몸으로 이제 얼마나 관리했는가라는 걸로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대중도 알고 기획사 관계자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지향하는 것에 호응을 얻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심판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심판자의 역할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역할처럼 아이돌을 키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여자 아이돌, 여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더 그 훈육의 시선에서 아이돌의 본분, 아이돌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더 규율하고 있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린 님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했을 때 남성 팬들이 불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잘못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도서를 읽었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같은 남자 아이돌들을 보면은 진짜 사회면에 나오거나 범죄를 진짜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 잘못의 크기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수로 봤을 때나 남자 아이돌들이 훨씬 더 큰 이슈를 몰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자 아이돌에게 좀 더 엄격하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잘못이 아닌 것도 잘못이라고 이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 아이돌들이 뭔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뭐 성희롱적 발언이나 뭐 아니면 여성 혐오적 발언 이런 거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아이돌들이 그런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축에 속하고 뭐 크게는 그런 범법 행위들 뭐 마약이나 뭐 성범죄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들을 여전히 좋아해주고 만약에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막 일본이나 막 이런 다른 나라에 가서도
활동을 멀쩡히 하고 있고 막 앨범을 발매하고 막 해외 나가서 초호화 파티를 벌이고 있고 약간 승리 이런 사람들처럼 여자 연예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말 그 연예인은 연예인 본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본인의 가족까지도 그렇게 온전히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이 인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제 알고리즘에 영상이 떠서 보면 댓글에 인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댓글도 열어보면 왜 그러냐라는 댓글이랑 그 위에 악성 댓글에 동의하는 내용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달려요.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 또 문제가 터졌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각자 아이돌의 팬들끼리 누가 먼저 사과문을 올리냐 이런 걸로 약간 장난식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잣대가 다르게 향하는구나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너무 힘들 정도인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힘들게 다가올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K-pop 굿즈와 페미니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모순된 혼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나 여자 아이돌을 좋아할 때 조금 느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노출을 한다든지 꾸민 노동을 한다든지 뭐 카메라 앞에서 되게 이제 대중들이 말하는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 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보여줘야 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소비하면서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는 이 친구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짧은 의상을 입고 막 저런 안무를 하고 노출을 하는 게 되게 속상하다라고 느낀 적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옷이 뭐 어떻고 얘는 몸매가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렇게 소비되는 게 되게 속상하다. 되게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바인데 저도 남성 아이돌을 좋아할 때보다 여성 아이돌을 좋아할 때 굉장히 좀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응원하는 이 그룹과 이 가수의 성공을 바라기는 하는데 대중들이 더 많이 응원을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더 많이 응원을 하려면 조금 더 뭔가 자극적이어야 되고 내가 응원하는 마음과 그렇지만 내가 이 산업에 그런 부조리한 면에 또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에 내가 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도 주체적 섹시에 대해서 요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컨셉이 약간 주체적이고 강한 그런 여자 아이돌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을 위해서 약간 거의 속옷에 가까운 의상을 입는다든지 좀 짧은 의상을 자주 입고는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보수적인 건가?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이게 예술이고 예쁜 모습인데 내가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성학 강의들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공공 영역의 여성화, 그러니까 여성의 가시화가 페미니즘의 성공과는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체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성 아이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인파워링을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주체적인 노래들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페미니즘적 실천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내가 아무리 이 친구들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대중들은 그런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여성 아이돌도 제가 응원하는 아이돌을 또 재단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나마 한다는 건 이 친구의 실력이나 아니면 성품이나 이런 거가 아닌 외모를 칭찬하는 글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 아이돌 그룹을 응원을 할 때 그런
뭐 마음 안 좋은 댓글이 있다던가 그러면 막 신고를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SNS에 공개적인 장소에 그 아이돌을 응원하는 글을 쓸 때는 아 예쁘다 이런 말은 절대 쓰지 않고 이번 컨셉은 뭐 컨셉이 뭐 컨셉추얼해서 좋다 아니면 뭐 비주얼적으로 뭐 화려한 것이 좋다 뭐 기술이 뭐 그런 특수 기술이 많이 들어서 좋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이번에 연습을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보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댓글은 그냥 절대 쓰지 않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남자들이 안 봐야 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선정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정적이고 성적 대상화가 된 것을 여자끼리는 봐도 되는 것인가? 뭔가 사람의 뭔가 퍼포먼스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아티스트로 존중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닌 척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을 물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약간 여자의 악마다 약간 이런 말들이 요새 댓글에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 엄청난 외모 평가고 여자를 하나의 뭔가 기준에 또 넣는 그런 행동들이지 않나. 그게 칭찬을 빙자하지만 사실 칭찬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거겠지만 여전히 약간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K-팝을 좋아해서 SNS를 해본 사람이라면 진짜 그 단어들을 한 번씩은 다 직접 듣진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한 번씩은 봤을 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욕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을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욕을 할 때 같은 여자들끼리 여성 혐오적인 그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상대방을 그만큼 빨리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여성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스스로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성 혐오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처럼 다른 분야보다 이제 이런 K-팝에서 조금 더 심하다고 느낀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본인 확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스태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면서 오히려 좀 굴절 혐오처럼 정작 스텝이나 남자 아이돌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면서 그냥 만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채채님하고 같은 답변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본인이 여성이고 이 말을 내뱉는 주체가 여성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이 말을 들으면 모욕적이란 걸 알고 있어서 내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줌마라는 거는 나이 든 여성의 특징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 안에 뭐 나이 값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나이 든 여성이 왜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냐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게 결국 여성들이 똑같이 약간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끼리 그렇게 여성 혐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정말 착잡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대 사람들이 다 제 또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저랑 같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많거나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여성 혐오를 정말 그런 전통적이고 그런 방식의 여성 혐오를 하고 있는 게 그 무력감도 들고 이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뭔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SNS 탓인 것 같아요. 넓게 보면은 사실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 혐오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대상이 K-팝 영역일 것 같아요. 사실 팬들은 다양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혐오적인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부분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 디지털 문화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용어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이용자들이 SNS에 올리는 것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과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또 인터넷 그 디지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 K-pop 문화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개선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여성 팬이 굉장히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음을 어찌되었든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의 임원들 사진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남자인 거예요. 공연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뭔가 K-팝이 함께하는 장소에 가면 거의 대부분 소비자가 다 여자인데 여자들이 뭔가 연예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이는 소비자 또는 그렇게 뭔가 소모적이고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에 시달리는 약간 그런 위치에밖에 안 돼 있는 거를 K-팝을 좋아하면서 그거를 매번 느끼고 실질적으로 뭔가 권력을 갖고 뭔가 아이돌을 직접 기획하고 그 아이돌의 방향성을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부터 개선이 되어야 뭔가 여성 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어린 여자다 보니까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팬들이 주는 피드백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건강한 문화가 생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그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있었던 일도 되게 어린 팬 한 명이 그렇게 이슈가 되게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소속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피드백을 잘 받아서 이제 개선을 해가야 조금 더 아티스트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건강하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산자, 소비자에게는 있는데 아이돌은 없거든요. 정말 진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돌이 있을까? 그런 환경이 되나? 정말 음악의 어떤 장르나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우선 자정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모인 이유는 어떤 대상을 응원한다는 그런 굉장히 선하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막 여자 팬들끼리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규제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팬들 본인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비판해야지 하는 태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팬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 왔다는 걸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50에서 60% 정도는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대립을 하는 구도가 많이 일어나고 그 과정 안에서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향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가 약간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여전히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산업이 조금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덕질이라는 그런 문화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뭔가 생각하고 문제 삼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같이 그래도 다들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던 걸 보니까 자정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뭔가 페미니즘적인 덕질이라는 게 K-팝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돌을 되게 오랜 시간 좋아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 사실 이거예요.
사회적 미의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고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반페미니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산업이 지금 당장 없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문화예술의 한 장르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뭔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런 아이돌을 좋아할 때 그거를 소비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뭔가 문제가 되는 여성 혐오적인 가사를 썼다고 하면 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불매하는 그런 좀 플로우를 SNS에서 이렇게 좀 일으킨다든지 내가 팬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이 제일 답을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 또한 아이돌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겨우 생각해낸 게 팬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였는데 뭐 예를 들면 소속사 사장이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아니면 그 소속사에 소속된 뭐 여성 아이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대상화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산업에 일조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부채감 같은 거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기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불매를 한다거나 그냥 무조건 감싸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라도 비판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덕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덕질의 출발이 나의 최애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신만의 실천들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또 대중문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또 탈덕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사과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획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움직임이 아닌 영역이 많지만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상업적인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상업적인 영역이니까 당연히 수익만 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사실 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